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전략 살펴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SK그룹 계열사인 평택에너지서비스에서는 사무지원직 보훈 대상자를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엑셀 고급 능력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9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삼화 S&D에서는 고객 상담 CS 및 쇼핑몰 관리자, 그리고 생산직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어야 하고요. 신입 또는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근무 경력자는 우대하고 있는데요. 지원서는 8월 20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티스 엘리베이터에서는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승강기 유지보수 상주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승강기 유지보수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관련 학과가 있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마감은 8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운아이스에서는 단순 조립과 포장, 운반을 담당할 생산팀의 정규 직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지원은 8월 20일 자정까지 받고 있고요.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남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10대들을 위한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멘토 강승구 쌤 그리고 특성화고 신문의 이석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자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일단 개학이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도 미용도 했고. 개학이 시작하면 미용을 하는 거죠? 개학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개학을 맞이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커트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근황이 많아요. 고쌤이랑 요즘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저의 지식의 한계를 좀 느껴서 지금 고쌤이랑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원에 가기 위해 탭스를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두 분 사이가 요즘 좀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원래 좀 두 분이 항상 같이 나오셨는데 이 분량 싸움 때문에 따로따로 출연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벌써 종로까지 퍼졌나요? 그 소문이? 지금 금천구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화해 중에 있고요. 농담이고요. 지금 고쌤이랑 다시 한번 같이 나올 기회를 잡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른 또 두 분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석진 기자, 오늘이 또 말복이래요. 네, 오늘이 또 말복이죠. 또 계획 있으십니까? 네, 또 말복에는 또 갈비탕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 끝나고 갈비탕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석진 기자는 말복에는 역시 갈비탕이다 하셨고 승구 쌤은 혹시 말복에는 또 따로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말복에는 비사의 햄버거죠. 말복에는 비사여야 합니까? 비사의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감자가 맛있어요, 거기. 그 이유 끝입니다. 오늘 저랑 기자님 햄버거 먹으러 가시죠. 네, 갈비탕 드신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고졸 후학습제 장학금 이야기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승구 쌤? 일단 이 얘기 더 깊게 하려고 그러다가 끝난 걸로 기억하거든요. 시간상. 시간상. 일단은 지지난주죠. 2주, 3주 전에 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진짜 핫한 소식이 또 뉴스로 나왔죠. 이게 국가장학금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 국가장학금 말고도 또 다른 장학지원 제도가 생겼는데요. 일단 교육부랑 한국장학재단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긴 사람인데 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어야 돼요. 이제 입학할 학생이 아니라 재직 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은 사회 전반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좀 근로자들이 좀 오래 근무할 수 있고 그리고 선취업 후 학습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8년도 2학기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생에게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좀 있지만 크게 또 까다롭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장학금 받기 위해서 또 조건이 있을 텐데요. 어떤 조건을 좀 충족해야 될까요, 기자님? 일단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3년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을 한 상태여야 되고 3년 이상이요? 네, 3년 이상을 재직을 한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이 대상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모든 선발을 통해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 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든 고졸 취업자가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는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올해 2학기라면 1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이어야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또 지원받게 되면 수혜 학기당 4개월간 또 기업에 재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적혀 있는데요. 자, 장학금 지원 규모랑 또 신청만 하면 누구나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는 없고요. 일단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2학기 때부터 약 290억 원의 사업 예산을 통해서 9,000명 정도의 후학습자를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신청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단 1순위로는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그리고 청년층을 이제 여부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34세 이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좀 최종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청 기간이 중요한데요. 신청 기간은 8월 6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까지네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방송이 끝나면 하셔야 될 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99-2000번. 이게 한국장학재단 상담할 수 있는 번호인데요. 이쪽에 꼭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는 게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서 9월까지 장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이 신청 기간을 거쳐서 10월 중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내일까지입니다. 17일이니까 내가 좀 이 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는 사람이다 싶으면 꼭 한번 알아보셔서 이 장학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기자님,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조금 긴장을 더 하신 것 같아요. 말보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본이 남는데 먼저 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끝까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부가 선취업 후학습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네요, 쌤. 그런데 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특히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취업 후학습을 좀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일단 오늘 저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오늘 우리 이석진 기자님 오늘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화이팅. 네. 일단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선취업 후진학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선취업 후진학이 특성화고등학교 더 이상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2008년도에요.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원래 고졸 취업은 있었지만 선취업 후진학이란 제도를 2008년도에 만들었고 그때는 대기업이랑 금융권을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 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졸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약 10년 정도 지났어요. 10년 동안 지나면서 정말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졸 취업으로 대기업이랑 금융권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제는 사례가 만들어질 만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금융권에 이제 채용하는 수가 줄어들었고 이제는 중소기업, 원래는 중소기업을 많이 뽑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부각이 드러나는 게 중소기업 쪽인 거잖아요. 중소기업에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이거 봐, 선취업 후진학 이제 대기업 금융권 안 뽑으니까 특성화고 별로 안 좋아. 선취업 후진학 힘을 잃었어. 후학습 힘을 잃었어. 이게 아니라 원래 선취업 후진학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건 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부장님들께서 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중소기업 필요한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만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기업 금융권보다 중소기업을 갈 확률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인원이 아무래도 줄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취업을 실패한 게 아니라 원래 중소기업을 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취업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좀 학생들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기업에서 뭐 굳이 선취업 후학습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건 좀 비약일까요?
그렇죠. 약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가 줄어들었을 외면하는 뿐이지. 게 아니라 네. 수가 좀 줄어들었을 뿐이다. 이 이야기로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건 좀 오해였네요. 그래도 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10년 전이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학교 홍보를 많이 이제 좀 시즌입니다. 좀 있으면 또 이제 10월, 11월 달부터 중학교에 홍보를 나가시는데 물론 뭐 갈 수는 있어요. 예. 네. 너무 실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갈 수는 있는데 기회가 이제 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중학교 때 나는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금융권에 가기 위해 나는 특성화고에 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 뭐 그러면 일단 직무조사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뭐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어떤 일이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그럼 이 일을 하는 회사들이 대략적으로 너무 깊게까지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 중소기업은 어느 게 있고 대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이제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또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더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직무가 뭔지 이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본 뒤 회사를 정해 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죠. 또는 특성화고에 입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입학했는데 대기업 금융권 문이 줄어들었다. 뭐야, 나 왠지 인생 끝났네? 이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기업에 못 갔을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는 중소기업을 또 한 군데 찾아서 중소기업이라도 입사하는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못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한 군데만 바라보지 말고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또 여러 대안도 많이 만들어 놓고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조사가 해봤는데 네. 내가 원하는 직무를 아직 못 찾겠거나 없거나 네. 뭐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 학생들은 사실 무조건 대기업이 1순위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한 가지는 좀 특성화고에서 개선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이 계세요. 진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 수업이 50분 하고 끝나면 10분이 남거든요. 네. 그 10분 동안에 진로 선생님 찾아뵈러 가는 시간이 5분이 걸려요. 그 5분 만에 만나서 상담을 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하죠. 학교 끝나고 상담하자니 선생님도 업무가 있으시고 또 그 업무 때문에 업무가 끝나고는 또 바로 퇴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좀 뭔가 어긋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는 근본적인 거는요. 일단 학교에서 너무 좀 디테일하고 좀 더 많은 학생들과 상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상담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상담 시간이 많아지면 그리고 지금보다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이나 회사를 선택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은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죠.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이나 정부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석진 기자님. 일단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위에서 이게 법이랑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현장, 그렇죠? 현장에서 기업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네. 이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짜로 변화돼야 되는 게 무엇인지 개선돼야 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물론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인 부분과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화를 해서 학생들을 위한 제도나 정책이 마련돼야 이게 진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현장에서는 이 선취업 후학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될 그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2학기 때부터 현장 실습, 학습 중식 현장 실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취업을 나가고 싶고 이제 기업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 선도 기업이나 참여 기업에 걸맞는 해당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서 아이들이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좀 약간 이게
제도는 너무 좋은데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산업 현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개선 사항 같은 거, 승구쌤?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이요. 예. 이건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그냥 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궁금해서요. 네. 일단은 현장에서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뭐냐? 일단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아이들이요. 지금 학생들이 현장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냥 학습자로 나가는 거라서 신분이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야 이거 이러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거길 내보는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학습자기 때문에 그럼 4대 보험을 언제 가입하냐? 방학하고 취업을 나갈 때 그때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방학하고 나서 4대 보험을 가입할지 안 할지 누가 아냐 이거를. 우리가 지도해주지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도를 해주지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을 4대 보험을 가입해줄지 안 할지 이제 2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옳은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서 하는 건데 네. 이걸 학교가 좀 점검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아이들이 학습 중심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뭐 물론 4대 보험이라는 게 다 이거 가입하면 이것도 가입해야 되고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산재보험 정도라던가 이 정도까지는 좀 가입을 시켜줘야 아이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선취업 후학습 선택할 때 이 학생들 본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진짜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 이것도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정보 제공도 있지만 대부분은 답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마인드적인 부분인데 일단 학생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다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들 하죠. 나 그러면 이 회사 들어가면은 나 그냥 계속 이런 일만 하면서 쭉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일 하기 싫은데 나 그냥 대학 가서 대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취업할래요. 그럼 차라리 학력이라도 대줄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마음가짐은요. 여러분들이 비록 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저거 힘든 거 아니야?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게 학력에 맞는 직업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 실패했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데는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내가 더 성장하고 한 단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여기서 경력을 몇 년 쌓아서 대학교를 무슨 과를 진학해야 될까? 자기만의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 없이 그냥 회사에 취업한다. 그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실망감밖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만의 청사진, 여러분만의 계획을 세워서 취업하는 거,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취업하는 거,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선취업 후학습까지 짚어봤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특성화고 1학기분 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주제는 뭘까요? 이석진 기자님. 이번 주제는 남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네. 자, 군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거나 또 진학을 고려하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군대 언제 가는 게 좋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고민이 많을 텐데 자, 우선 특성화고 남학생들이 군복무를 하는 방법이 몇 갈래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승구쌤. 일단 일반 병으로 가는 경우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마지막으로 군특성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또 게스트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취업 맞춤 특기병 이거 뭔가요? 일단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게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군대를 입영하기 전에 나라에서 기술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기술 훈련을 받은 뒤 기술 훈련을 이제 수료한 다음에 자기가 받은 기술에 대해서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고요. 네. 전역 이후에 국가보훈처에서 배운 기술, 군대에서 숙련된 기술을
뒷받침을 해주는 취업처까지 연결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럼 고졸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처가 따로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나라에서 만들어준 제도라는 거죠. 일단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하자면 네. 일단 맞는 말씀 네.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이죠. 이게 보통 회사를 군대를 가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휴직을 시켜줘요. 예. 휴직을 시켜주고 그다음 군대에서 전공과 관련된 쪽으로 배치를 받고 주특기 배치를 받고 그다음 전역을 하면 보훈처에서 직장을 다시 새롭게 구해주기도 하고 원래 다녔던 회사로 복직을 시켜주기도 하고 네. 네, 이런 제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산업기능요원 제도 이건 뭘까요? 뭐 이거는 가장 최근에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 더 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총정리 시간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군대 대신에 회사에 근무하는 제도예요. 일단 현역이랑 보충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신검을 받게 되면 1급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1급부터 3급은 현역이고 4급은 보충역, 5급부터가 제가 면제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1급부터 3급을 받은 사람들은 약 34개월, 2년 10개월 동안 군대 대신에 이런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에서 복무를 군대 대신에 회사 생활을 하는 거고요. 보충역 같은 경우는 4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급 같은 경우는 2년 2개월, 약 26개월 동안 군복무 대신 직장생활, 4대 보험까지 다 가입을 하면서 최저임금까지 받아가면서 직장인의 대우를 받으며 복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 특성화고 과정이 남았는데요. 이거 뭐 지난주에 그 서울 로봇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군 특성화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20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학군 이제 기술 인력 육성 협력 체계를 구축과 입대 전에 군에 소요되는 기술의 인력을 좀 맞춤형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전국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고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군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군의 첨단 기술 분야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병 21개월, 그 이후에 전문기술하사 15개월, 총 3년간 복무한 뒤 전문 기술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를 하거나 만약에 본인이 복무를 원치 않거나 장기 복무가 되지 않을 경우 전역을 하게 되면 군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국방부랑 MOU를 맺은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병역과 취업 진학을 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특성화고 남학생들이 글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하지만 좀 어떤 방법이 가장 좀 적당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일단 저는 제가 해본 거니까 네. 저는 산업기능요원을 좀 강력 추천하고 있어요. 네. 일단 산업기능요원 추천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 남학생들이 일단 가장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강의를 가면 재직자 특별전형을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다 좋은데 그럼 군대는 언제 가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면 뭐 20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자신이 생각할 때 뭐 어떤 게 더 나을지 판단을 하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약간 단점이 있는 게 군대를 제대하면 나는 일단 백수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취업을 연결시켜주고 준 게 아니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간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회사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연결시켜주죠. 경력 3년을 쌓은 뒤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입학합니다. 네. 그리고 한 학기를 다녀요. 그 다음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 방법인데 네. 그러면 약간 뭐 23살에 가니까 좀 늦는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군대를 늦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늦게 가는 친구들 많은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는 추천하는 거 언제 가는 게 좋냐? 경력 3년 쌓고 재직자 입학한 다음에 휴학한 다음에 가는 거. 돌아올 수 있는 그렇죠. 곳을 만들어 돌아올 수 놓고,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럼 좀 마음이 추천해주고 좀 싶습니다. 더 편하겠네요. 네, 네. 자, 그런데 뭐 군 가산점 이런 거 뭐 남성분들이 많이들 좀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특성화고 남학생들이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이건 말고도 또 다른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교에서요. 군대를 다녀온 걸 인정해주는 대학들,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교들이 있어요. 오. 있는데 네. 지금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대학교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일부 대학교가 어딘가요? 제가 말을 못 해줘요. 왜냐? 매년마다 입시 요강이 달라지거든요. 군대 갔다 온 걸 인정해준다.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고 그 의무 복무를 인정해준다. 근데 어떤 대학교는 군대 갔다 온 걸 인정 안 해준다. 입시 요강이 매년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재직자를 나중에 지원을 할 때 입시 요강을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는 오. 거.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매년 가가지고 바뀌니까요. 나중에 가서 뭐야 이거 취업이 보인다 해서 이거 군대 인정해준다 그러는데 왜 안 하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시 요강이 매년 바뀌고 있고 해주는 학교가 있고 안 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요강을 매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루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재직자 특별전 입학을 해서 가는 케이스랑은 또 완전 반대되는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시간만큼을 인정받아서 입학하는, 그렇죠? 예,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저희가 뭐 이제 총정리 다 해봤잖아요. 다 했네.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도 했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또 자. 그럼요. 한 가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 때 아이들한테 하는 것보다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좀 마음에 와닿지 않나? 이 이야기인데 특성화고 현장 실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현장 실습이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되려면 이 현장 실습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학습 중심으로 바뀌었고 다양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요. 지금 뉴스나 신문을 보면 대부분에서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 교육부의 책임이다. 뭐 교육감님들이 좀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나가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물론 교육부가 이 교육을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 건 어디죠? 산업 현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산업 현장에서 일어났으면 고용노동부에서도 함께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함께 뭔가 개선할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부한테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좀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 지금 이 부분도 좀 심각하다면 심각한 부분인데 학습 중심으로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아이들이 취업을 나갈 때는 직촉법으로 적용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직촉법을 적용을 하고 싶어 하고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많았다가 학습 중심으로 바뀌면서 직촉법만 우리가 적용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무조건 이것만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야 우리 회사에 맞는 건데 이 학교에서는 직촉법만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 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부담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는 걸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이러면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 이거 어떨까요? 직촉법이랑 근로기준법이랑 이 두 개를 학교랑 회사가 둘 다 윈윈할 수 있게끔 뭔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랑 회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취업을 나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이익을 얻고 회사는 회사만의 이익을 얻고 학교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난처한 입장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뭐 이 방송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귀담아 들어주셔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걸 종합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좀 적용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특성화고 진로 수업 1학기 분을 총 정리를 해봤네요. 자, 다음 시간은 저희가 또 어떤 걸 알아볼까요? 미리 좀 예고를 좀 해주시죠. 미리 예고를 예. 할까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십시오. 고쌤이 나옵니다. 예, 고쌤이 나와서 왜 지루해하세요? 고쌤 네.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네. 예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출연자만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예, 고쌤과 함께 직무 분석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 직군별, 직종별 직무 분석을 진행을 할 오, 거예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네, 네. 그때 좀 재미없다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너무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네. 정말 재미있게 구성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